조금 있으면 안내 말씀 경기원로의 육종철 이사님께서 대회사가 있겠습니다. 예, 나와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지가 써온 것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인사의 말씀, 이 자리에 참석하신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사건으로 온 국민 모두가 트라우마틱 스트레스 디스오더 TSD라는 정신질환에 걸려 있습니다. 우리들 기성세대와 원로들은 하나같이 자기 반성과 대호각성으로 회개의 눈물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백척간도에 서 있는 우리들 모두에게 이번 6.4 지방선거는 이 사람이 볼 적에 해방 후 가장 중차대한 선거임을 말하고자 하며 틀림이 없다고 보겠습니다. 우리 군포시의 진정한 리더를 선출함에 있어 우선 공정하고 공명하며 공평하고 깨끗한 선거가 될 것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민의 정신문화 개선 활동에 주력하고 있는 사단법인 경기원로회는 한호 김윤주 한호 시장 후보자 두 사람께 몇 가지 질문에 대안을 요청합니다. 첫 번째, 건국 이후 켜켜이 쌓여온 대한민국의 위상을 추락시킨 부정부패의 척결 방안은 무엇인지 소신을 밝혀주십시오. 이번 세월호 사건 결과는 이 모두가 썩은 정신과 심령 때문에 라고 보는데 공감하십니까? 군포시를 도덕 윤리적으로 청렴한 도시로 만들 보관을 밝혀주십시오. 두 번째, 온 시민의 하나되기 운동을 어떻게 펼쳐나가시겠습니까? 엄밀하게 선거 때마다 지방색이 두드러집니다. 군포시는 야당도시라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이거 대단히 섭섭합니다. 이제는 먼저 이념과 쟁파의 여야를 떠나 모두 하나가 되어 전국에서 몸을 보여주는 도시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현재 우리나라는 노인 인구 급증 추세에다 독거 노인의 자살률이 OECD 국가 중 1위라고 합니다. 경제적인 풍요는 누릴지라도 사람됨의 기초인 효심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세계가 부러워하던 우리나라의 전통 문화, 효문화는 다시 살려야 합니다.
그러자면 가정교육은 물론 교육의 모범 도시 군포시가 정신문화도시로 탈바꿈하실 방안은 무엇입니까? 두 분께서는 정신과 심령의 개조운동으로 경천의 사상을 앙양시키려면 창조주 하나님과 육신의 부모님을 경외함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정신문화센터인 군포시가 그 발상지가 되도록 힘써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으로 백인을 위하면 백인의 장이요, 만인을 위하면 만인의 장이라고 합니다. 두 분께서는 29만 군포시민의 웃음과 눈물, 고통의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영광의 명품 도시 군포시로 만들어 주실 것을 간절히 당부드립니다. 사단법인 경기원로의 이사장 육종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육종철 이사님의 대사가 있었습니다. 예, 이제는 저 후보자님들과 패널들 그리고 사회를 보시는 사회자는 단상에 있는 자리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토론회가 공정한 정책 대결을 통해서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아주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참여해 주신 모든 군포 시민들도 이 토론회가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마이크를 군포신문사 이영호 대표에게 토론회 사회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무더운 날씨인데도 이렇게 지대한 관심을 갖고 오늘 토론에 참석해 주신 우리 시민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토론회 진행을 맡은 군포신문 이영호 대표이사입니다. 오늘 군포시장 후보 합동 토론회에는 6월 4일 치러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우리 군포시민들의 대표를 뽑는 군포시장의 자질과 정책을 검증하는 자리입니다. 오늘 군포신문이 특별히 중부일보, 경기원로회와 공동으로 군포시장 후보 합동 토론회를 마련한 것도 바로 군포시민 여러분께서 우리 후보자들의 정책과 자질을 충분히 검증하신 후에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이번 군포시장 선거에 출마하신 후보님들과 토론자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보자님들의 자석 배치는 어제 사전에 후보 측과 협의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어느 쪽이 더 위치가 좋은지 이런 거는 관계없습니다. 참고로. 자, 그러면 기호 1번 새누리당 하은호 후보님 소개합니다. 네, 다음은 기호 2번 새정치민주연합 김윤주 후보님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은 오늘 토론을 해주실 패널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1주제인 교육 및 사회복지 분야 토론을 해주실 한세대학교 신문방송학과 홍민기 교수님이십니다. 다음은 2주제인 군포 문화예술 분야를 토론해 주실 군포무용협회 이영미 회장님이십니다. 죄송합니다. 국악협회인데요. 너무 미인이셔가지고 제가 무용협회로 소개를 잘못했습니다. 국악협회 회장님이십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를 토론해 주실 군포자영업협회 고재영 홍보이사이십니다. 우리 고재영 사장님 보시니까 텔레비전에서 많이 봤던 기억이 나시죠? 그 고재영 빵집으로 유명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군포에 자영업 하시는 분들 모임을 좀 이끌고 계십니다. 자, 다음은 오늘 토론회 진행 순서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방청객 여러분께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토론회는 후보자 정견 발표, 그리고 공통질문, 후보자 간 상호 질문,
그리고 방청객 및 네티즌 질문, 그리고 마무리 발언 순으로 진행됩니다. 답변 시간은 2분이며 종료 10초 전에 저희 진행 요원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전문 방송이 아닌 관계로 그 시간 초과됐을 때 경광등이 울리는 그런 시스템은 없습니다.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손으로 듭니다. 10초 전이라고. 그래서 지금 우리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때 답변 10초 전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성숙한 토론자님들과 또 후보자님들, 우리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답변 시간도 유권자들에 대한 약속인 만큼 표로 직결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어 정해진 시간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토론 마지막 순서에 질문 시간이 있습니다. 질문하실 분은 중간중간 저희 진행 요원이 객석을 돕니다. 그 질문지를 나눠드릴 테니까 꼭 그 질문하실 분은 요점을 적어서 진행 요원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후보별로 공평하게 질문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오늘 토론회는 전 과정이 우리 군포 인터넷 방송을 통해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후보자님들께서도 군포 시민들이 이렇게 많이 참석하셔서 하신 점은 우리 군포시 발전 방향을 궁금해하는 만큼 인신 공격이나 비방은 삼가해 주시고 정책 대결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성숙한 토론 문화가 군포 시민의 공동체 의식을 발전시키리라 믿습니다. 참석자 여러분께서도 특정 후보 발언에 연호한다든지 박수를 친다든지 하는 행동은 삼가해 주시고, 그리고 휴대폰의 전원을 끄시거나 진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 자리에는 그 흥진중학교 학생들이 민주주의 현장을 직접 견학하고자 참관하고 있습니다. 성숙한 토론 문화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서에 의해서 정견 발표 순서입니다. 사전에 후보자 간 합의한 순으로 기호 1번 새누리당 하은호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시간은 2분입니다. 하 후보님 부탁드립니다. 네, 마이크 나오나? 네, 존경하는 군포 시민 여러분, 변화를 요구하시는 유권자 여러분, 기호 1번 새누리당 군포시장 후보 하은호 다시 한번 인사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어 세월호 사건으로 돌아가신 고인들과 유가족 여러분께 심심한 애도를 표합니다. 우리 군포시는 작습니다. 작지만 우리 군포시 29만 시민이 뭉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이번 6.4 지방선거 우리 군포시에 매우 중요합니다. 새로운 변화를 할 것이냐 아니면 구태에 머무를 것이냐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선거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사람이 바뀌어야 도시가 변화합니다. 3선도 넘어 4선 16년은 절대 안 됩니다. 왜 대통령직이 단임으로 끝나는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지금 국회에서는 단체장 2선으로 법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아무리 잘하고 계셔도 왜 단임으로 끝나고 재선으로 끝을 내는지 여러분이 판단해 주십시오. 4선 16년 절대 안 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제가 시장이 되면 불통이 아닌 소통의 시장, 단절이 아닌 화합의 시장이 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뵙고 함께할 수 있는 진정성 있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올린 종은 2분이 다 됐다는 뜻입니다. 네. 네. 저희 군포 죄송합니다. 신문입니다. 예, 군포 방송이 아니라. 그래서 인터넷 방송으로 진행하는 걸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기호 2번 새정치민주연합 김윤주 후보 순서입니다. 시간은 역시 2분입니다.
죄송합니다. 나옵니까? 어른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죄 없는 우리의 아이들 수백 명이 목숨을 잃은 이런 참사에 대해서 저도 어른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부끄럽고 죄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군포시에도 우리 경기 원로회가 주관해서 분향소를 차려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정말 선거 때마다 정말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오늘 또 정말 편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시작부터 저렇게 얘기를 하면은 정말로 마음 아픕니다. 제가 지금 4선째 지금 출마합니다. 초선 2선을 하고 제가 떨어졌습니다. 새누리당이 맡았습니다. 그랬으면 저는 다시 출마할 생각 없었습니다. 그러면 잘해줬으면 계속 할 수 있을 텐데 어떻게 했습니까? 시장이 구속되고 측근이 구속되고 군포시 망신 다 시키지 않았습니까? 보다 못해서 다시 출마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저에게 다시 맡겨줬습니다. 와서 보니까 하던 일 다 뒤엎어놨습니다. 그래서 그거 다시 바로잡고 계획 다시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하려고 그러니까 임기가 다 됐습니다. 욕심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일하고 싶어서 다시 출마했습니다. 맡겨주십시오. 네, 두 분의 정견 발표를 모두 들었습니다. 자, 다음 순서인 첫 번째 공동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토론의 일 주제는 교육 및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후보자님들은 사회자의 질문을 듣고 각 1분 30초씩 자신의 견해를 밝혀주시면 됩니다. 자, 일 주제 질문은 한세대학교 신문방송학과 홍문기 교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홍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소개를 받은 한세대학교 미디어영상부 홍문기 교수입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두 후보자님들 만나뵙게 해서 정말 반갑습니다. 일단 제가 맡은 부분이 교육사회복지 분야이기 때문에 그것에 관련된 내용 중에서 최근에 중요한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부분 한 가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후보자님께 공통으로 드린 질문입니다. 지금 이번 지방자치의 선거, 특히 경기 지역에 있어서 중요한 이슈로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보육교사의 공무원화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육교사의 공무원화와 관련해서는 예산 문제에 대한 논란도 있고요. 본질적으로 공무원 수의 증원이라는 부분도 있는데 지금처럼 세월호 사태에 대해서 공무원들의 책임에 대한 논란까지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보육교사를 공무원해야 된다는 요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와 더불어서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을 유치원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는 여론도 같이 있습니다. 특히 난방비에 대한 어떤 시 차원에서의 지원이라든가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 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논란도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두 후보께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답변은 순서에 의해서 김윤주 후보님부터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1분 30초입니다. 네, 여러분들께서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지금 고령사회로 진입이 되지면서 출산율이 대단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튼 이 사회에 대단히 큰 문제화되지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유치원에서부터 중학교까지는 무상급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린이집도 교육기관으로 포함이 되어서 똑같은 그 지원을 받고 혜택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관계기관의 합의가 되진다면은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고 그 어린이집에 대한 그 교사님들의 어떤 처우 개선이 잘 되어져야 양질의 어떤 보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화가 능사가 아니라 그뿐이 아니라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사자들과 전문가들, 관계관들이 무리를 맞대고 수기를 해서 좋은 방안이 있다 그러면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하은호 후보 답변 부탁합니다. 네.
요즘은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젊은 여성들이 사회 진출하는데 가장 걸림돌이 유아 문제입니다. 유아 문제를 해결하는 첫 번째 일은 어린이집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어린이집 유아 문제 교사들에 대한 공무원이냐 아니냐 문제는 이번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공무원이냐 아니냐 그 문제가 아니라 어린이집 교사들의 처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린이집 교사들의 직업의 안정성이나 처우가 좋다면 그 문제될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시장이 되면 어린이집의 교사 선생님들이 처우가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급식비나 환경을 개선하는데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문제를 저 혼자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관계기관의 담당자나 어린이집 선생님들을 같이 모시고 전문가들과 협의해서 처우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힘 있는 여당 시장이 돼야 이런 일을 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홍문기 교수님 두 번째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두 번째 질문 두 후보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에 와서는 더군다나 21세기가 되어서는 생산의 문제보다는 생산성의 문제보다는 복지의 문제가 점점 더 중요한 이슈가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노인이라든가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 문제가 점점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지의 문제가 생산의 문제와 별개가 아니고 생산의 문제와 연계되어서 진행되어야 된다는 주장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결과적으로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사회복지의 생산성, 효율성 문제가 점점 중시된다는 뜻인데,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사회복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두 후보님께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민주 후보님 답변 부탁합니다. 가장 좋은 복지는 일자리 제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취약계층을 도와준다고 해서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뭐 얻어먹는다는 어떤 그런 기분이 들게 주는 것이 아니고 뭔가를 할 수 있게 하고 그 대가로 받는 어떤 이런 걸 통해서 의욕을 가질 수 있고 정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을 가질 수 있게 한다고 합니다. 이미 우리 시에서는 노인 일자리 활성화를 위해서 실버 인력뱅크와 시니어 클럽을 적극적으로 운영을 해서 1000여 명이 넘는 인원이 일을 하고 있고요. 노인복지관에서나 혹은 그 외에 다양한 방법으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자활센터에서는 취약계층의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일자리를 만들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의욕을 강하게 가지고 정말 열심히들 하고 있으면서 정식 회사의 직원으로 채용이 되기도 하는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장애인 역시도 직업자활 체험을 통해서 내가 장애인이니까 아무것도 못한다 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뭔가 할 수 있다 하는 이런 자신감을 심어주면서 도움을 주더라도 그게 또한 재생을 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적극적인 일자리를 만들어 가서 희망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엔 하은호 후보님 답변 부탁합니다. 복지의 핵심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고기를 주는 게 아니라 고기를 잡을 수 있는 환경과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르신,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우리 사회 소외계층들에게 직장을 구하지 못해 애태우고 계신 분들에게 단순한 구직이나 구인의 형태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실버 클럽, 시니어 클럽과 함께 연계해서 어르신들의 합당한 일자리를 창출해서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애인들에게는 장애인 단체와 연계해서 구직자의 입장, 장애인의 입장에 서서 조건에 맞는 일자리를 제공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생산적 사회복지의 핵심은 자립과 자활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들만 갖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가 합동으로 같이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일 주제인 그 교육 및 사회복지 분야 토론이 끝났습니다. 혹시 우리 방청석 중에서 그 일 주제를 듣고 질문하실 분 있으면 우리 진행 요원이 질문지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해 주셔서 질문지에다가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은 첫 번째 후보자 상호 토론 순서입니다. 질문은 1분, 답변은 2분이며 혹시 보충 질문이 있을 경우 역시 똑같이 질문은 1분, 답변은 2분입니다. 이번 순서는 먼저 하은호 후보님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1분입니다. 네, 우리 존경하는 김윤주 후보님, 제가 평소에 대단한 분이시고 그 지역의 큰일 그리고 시정을 이끌어 가시느냐고 고생 많이 하신 거 저 개인적으로 존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시민들이 존경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선거에 나오셔가지고 보면 청렴, 정직이란 말씀을 많이 쓰시는데 그게 맞는지를 제가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 먼저 딴 거보다 간단하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만 비리 진상규명 대책위원회라는 것이 작년부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누구 때문에 생긴 건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윤주 후보님 2분 답변입니다. 정말 이런 얘기들을 해야 되는지 정 모르겠습니다. 김연아 동상 문제 가지고 비리 대책 그 위원회 만든 거 여러분들 다 잘 아시죠? 그거 김연아 동상 만든 거 저하고 전혀 관계 없습니다. 제가 만든 거 아닙니다. 전임 새누리당 시장이 있을 때 다 한 거고 저하고 전혀 관계 없습니다. 근데 그것을 비리대책위원회 만들어 가지고 방송에 나가서 다 얘기하고 군포망신 다 시켰지 않습니까? 그걸 왜 또 내한테 와가지고 지금 와서 다 끝난 문제를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갑니다. 정말 토론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집니다. 왜 이렇게 얘기해야 합니까? 예, 하은호 후보님 보충 질문 혹시 있으신가요? 좀 더 정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연아 동상이 한나라당 노재영 시장님 때 됐다고 하시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됐다고 해도 집행은 지금 우리 김윤주 후보님이 재임 시절에 그 집행이 된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또 하나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 시간이니까 죄송합니다. 자치단체 중에 우리나라 231개의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 중에 비리진상대책위원회가 생긴 데가 저희밖에 없는데 맞는지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그거 참 다른 데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군포시 비리진상규명 시민대책위원회 이름도 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4대 방송에 다 나갔습니다. 그 얘기 내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지난번에 내가 당선이 돼서 취임을 했을 때 준비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준비위원회 때 제가 보고를 받은 것이 그 동상을 5개인가를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약 35억 정도 되는 돈이 예산이 투입되고 있어서 제가 당장 중단하라고 했습니다. 왜 이런 걸 하냐고. 내가 당장 중단을 하라고 그랬는데 한 개는 이미 돈을 줬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합니까? 돈을 대신하실 수도 없고 그래서 그거를 지금 IC 입구에 거기에 구덩이까지 파놓고 거기 세우기로 다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렇다면은 돈을 다 줬으면 어쩔 수 없지 않느냐. 그럼 그거 하나만 가지고 와서 위치는 거기가 아니다. 이왕이면은 김연아가 다녔던 학교 앞에 철쭉동산에 앞에 세워서 사람들이 많이 가서 볼 수도 있고 읽어보고 누구 뭐라는 걸 할 수가 있는 거지. 거기다 세우면 차가 휙휙 지나오면서 그거 쳐다보기나 하겠냐. 위치만 제가 바꾸었습니다. 제가 결정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나머지를 전부 중단시켰습니다. 예산을 제가 절감한 거죠. 칭찬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거는요. 예, 이제는 반대로 김윤주 후보님의 질문 순서입니다. 시간은 1분입니다. 네, 지금 안 하겠습니다. 질문 상호 질문
생략하시겠습니까? 예. 아, 네. 네, 그러면은 그 순서에 의해 다음 주제는 제2 주제인 문화예술 분야 토론 순서입니다. 우리 군포국악협회 이영미 회장님이 해주시겠습니다. 질문은 1분이고 답변은 1분 30초씩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도 후보자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8년부터 2009년까지 군포에서는 수리산 도립공원의 근현대문학 100주년의 성과를 집대성하는 국립문학박물관을 유치하자는 범시민운동이 전개되었습니다. 경기도에서도 문화체육관광부의 부지 제공 의사를 정식 공문으로 밝히는 등 일부 진전이 있었으나 중앙정부가 정기 검토 사업으로 분류해 중단된 바 있습니다. 수리산 도립공원을 전국에서도 관광객이 찾아오는 명소로 만들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도 후보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에는 김윤주 후보님부터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1분 30초입니다. 제가 아니고요. 계속 순서 저부터요? 근데 김윤주. 아니요, 김윤주 후보님부터 사전에 그 질문지 순서지 드렸는데. 예. 아, 그래요? 네, 지금 현재 수리산은 이미 수도권에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는 곳입니다. 수리산 도립공원 지금 현재 진행이 되지고 있고요. 이게 조금 늦어져서 아쉽습니다만은 지난번 제가 재임하고 있을 때 추진이 되어 오던 건데 이제 좀 늦게 지금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추진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당선이 되지면은 이거는 경기도지사님이 어떤 분이 되어지실지 몰라도 면담을 통해서 수리산 도립공원을 좀 더 좋게 해나갈 수 있는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그런 박물관을 포함해서 다양한 어떤 그 시책을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하경 국회의원도 계시고 정치적으로도 지원이 조금 필요할 것 같고요. 거기에 연계해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초막골 그 근린공원을 정말 우리 군포 시민들이 일상에서 쫓기듯 살아가고 있는 속에서도 휴식과 그리고 힐링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하루빨리 만들어서 이용할 수 있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반월천 상류에 보면은 그 국토교통부에서 지금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데 추진하고 있는데 고향의 강이라는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병행해서 전체적으로 군포가 정말 관광의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하은우 후보 답변 부탁합니다. 네, 수리산 도립공원이 우리 군포시의 가장 큰 재산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대암이역에서 한문으로 쓰여져 있는 걸 혹시 보신 분은 다음에 다시 한번 가서 보십시오. 제가 2년 전에 대암이역 한문 이름을 바꾸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시에서 우리 시장님한테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참 잘 안 바뀌어지는 게 현실입니다. 저는 제가 시장이 되면 첫 번째 공약으로 내세운 것이 대암이가 우리 군포시를 먹여 살리는 동력으로 활용할 것입니다. 대암이역을 첫 번째로 소풍역으로 바꿀 것입니다. 소풍역으로 바꿔서 경기도와 수도권에 있는 만여 개의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이 소풍 오는 명소로 만들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육과 오락이 합쳐지는 에듀테인먼트로 만들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군포시 지역 경제를 살려낼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예산이 들어갈 거라고 늘 생각하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있는 그대로 환경 친화적인 개발을 할 것입니다. 저희 남경필 도지사 후보께서 저와 정책 협약식을 했습니다. 대암이의 에듀테인먼트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시고 적극 지원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저한테 군포를 발전시킬 수 있는 대안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문화예술 분야 두 번째 질문입니다. 네, 두 번째 질문 드릴게요. 부천시, 동두천시 등에서는 문화예술진흥조례 안에 문화예술진흥기금과 문화상, 예술문화단체 지원 조항을 모두 포함시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포시는 문화예술진흥기금조례, 문화상조례는 별도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지만 예술문화단체 지원
규정은 없는데요. 위 두 조례를 통합하고 예술문화단체 지원 조항을 신설할 의향이 있으신지 밝혀주시고요. 그 외에 군포시 문화예술 발전 방향에 대해 생각하고 계신 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인주 후보님 1분 30초 답변 부탁합니다. 예, 제가 민선 5기에 들어와서 책, 철쭉, 행복, 청렴이라는 4대 시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오면서 대내외적으로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책읽는 군포 추진협의회에서 문인협회들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우리 군포의 문학상을 추진하려고 노력을 했으나 여의치 않은 그런 사정이 있었습니다. 제가 다시 당선되어진다고 그러면은 적극적으로 정말 전국에서 권위 있는 그런 문학상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가겠습니다. 질의해 주신 문화예술단체 지원은 현재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더 명시적으로 어떤 규정에 박혀서 여러분이 계획적으로 이를 추진할 수 있게 이렇게 추진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포시는 정말로 조용하면서도 하나의 정원 같은 도시입니다. 공원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도시 전체가 공원이다 하는 이런 개념으로 이 조성을 해 왔었고요. 이제는 정말로 가면은 도시가 전체가 공원처럼 정원처럼 느껴지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속에서 우리 모든 시민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공연을 즐길 수 있고 함께 어우러져서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은 하은호 후보님 답변 부탁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문화예술의 전문가는 아닙니다. 근데 제 주변에는 문화예술 전문가들이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 친구들과 수년 동안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군포 우리 3번 중심상가에 문화의 메카로 만들면 어떨까? 아니면 대아미에 만들면 어떨까? 여러 가지 고민을 했습니다. 우리 당정이나 당동의 공업지역의 큰 공장들이 다 지방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우리 군포시의 활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살릴 수 있는 것은 문화예술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군포의 중심에 있는 옐리 목지타운을 인수해서 거기에 문화와 스포츠의 메카로 만들겠습니다. 김연아 스포츠센터, 문화예술의 메카 이걸 만들겠습니다. 이거 대아미에 문화예술이 포함된 에듀테인먼트를 만든다고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하겠습니다. 제 주변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통해서 좀 더 군포를 먹여 살릴 수 있는 동력이 문화예술 쪽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후보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3주제인 지역 경제 분야 토론 순서입니다. 군포 자영업협회 고재영 홍보이사님이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질문은 1분이고 답변은 역시 1분 30초씩입니다. 군포 발전을 위해서 많은 공약들을 준비하셨는데요. 최대한 많은 공약들이 지켜지기를 기대하면서 경제 및 도시계획 분야 첫 번째 공통질문 드리겠습니다. 군포 공단을 국가산업단지 또는 지방산업단지로 지정하여 개발함으로써 유명 대기업, 중소기업을 유치하는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자는 요구가 많습니다. 이에 대한 두 후보자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네, 이번에는 하은호 후보님부터 답변해 주십시오. 네, 평소에 좋아하는 우리 고재영 사장님 질문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꼭 바라던 질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군포공단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산업단지나 지방산업단지로 조성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수도권 규제법에 의해서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 군포공단이 이대로 있으면 안 됩니다. 이거를 제가 활성화시키겠습니다. 공단은 일자리가 생기는 지역입니다. 저는 할 수 있습니다. 군포에 새로운 기업을 유치하겠습니다. 저는 시장실에 있지 않겠습니다. 외부로 나가겠습니다. 대기업 찾아가겠습니다. 좋은 기업 찾아가서 군포에 유치하겠습니다. 저는 지역에 찾아다니는 행사에 나타나지 않겠습니다. 가능하면 외부에 가서 좋은 기업,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업들을 적극 유치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한테 기회를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김윤주 후보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군포 공단 지역은 6, 70년대에 경제 발전을 위한 아주 중요한 견인차 역할을 담당해 온 지역입니다. 그러나 유한양행이나 LS전선 등 대기업들이 지방으로 이전이 되면서 재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상세하게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부곡동 지역에 지금 첨단 산업단지가 순조롭게 진행이 되어지고 있고 빨리 준공해서 우량 기업을 많이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얼마 전에 4월 28일입니다. 두산그룹의 첨단 연구단지가 우리 군포에 들어오기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 기업이 들어오면 많은 일자리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보령제약 부지는 금정 역세권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 백화점이나 호텔, 예식장, 영화관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입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국가산업단지나 지방산업단지는 뭐 안 된다고 잘라서 얘기할 사항은 아니고요. 그러나 절차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제가 된다고 또 얘기할 수도 없고요. 관계 부처와 적극적인 협의를 거쳐서 가능하면은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하지 못할 것을 한다고 얘기를 한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에서 선거를 의식해서 거짓말하는 꼴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시장을 오랫동안 이렇게 해오면서 한 번도 공약을 불가능한 것을 된다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그런 방향에서 추진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그 경제 분야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예, 경제 분야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및 그 골목 상권 육성을 위한 그 특별 조례 제정을 부탁드리면서 두 번째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포시장, 삼본시장, 금정시장 등 재래시장 및 경제의 실핏줄인 골목 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군포 2동에 추진되고 있는 이마트 신규 입점에 대한 견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하은우 후보님 1분 30초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재래시장이 우리 군포 경제의 그 허브 역할을 해야 되는데 사실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특히 우리 군포에 지명이 있는 군포역 앞에 군포역전시장을 가면 갈수록 슬럼화되고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저는 수년 전부터 많은 삼본시장, 군포시장, 금정시장을 다녀봤습니다. 거기 상인들의 얘기를 귀담아 들었습니다. 그분들의 얘기는 시에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지원해주면 우리가 살 수 있을 텐데 하는 소리를 많이 하십니다. 저는 그저께도 군포 역전시장을 갔습니다. 근데 저는 무조건 지원하겠다는 약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아시는지 이은하의 밤차 노래 아십니까? 이은하의 밤차 노래가 군포역에서 군포역 때문에 생겼다는 걸 혹시 아시는 분이 있으면 손 들어 보십시오. 군포역 때문에 이은하의 밤차 노래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군포역전시장 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시에서 뭘 해주길 바라지 마시고 먼저 여러분들이 변화를 줄 수 있는 노력을 하십시오.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래시장 살릴 겁니다. 무조건 일방적으로 시의 지원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시장 상인들의 질 좋은 제품, 그 시청의 직원들의 합심, 이 세 가지가 합쳐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김윤주 후보님 1분 30초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나름대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캐노피를 설치하고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고 고객센터를 설치하고 그 시설 현대화를 꾸준히 이렇게 진행을 해 오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하면서 이 검토가 시에서 이미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만은 사람들을 유인할 수 있는 어떤 그 문화적인 공간, 어떤 볼거리 혹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새로운 어떤 문화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서 사람을 유인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상당히 필요하다 하고 거기에 대해서 상당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중대형 마트와는 매월 둘째, 넷째 주 일요일을 휴무로 정해서 골목 상권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고, 전통시장의 공동 마케팅 지원 사업을 통해서 전통시장 보호를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군포 이동에 입점하고자 하는 이마트는 이미 공인된 기관에서 교통성 검토를 실시하였는데 간선도로의 교통에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선 과제가 지금 남아 있는 상태이고요. 지역 주민과 관계기관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고 협의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준비한 공통 질문은 모두 끝났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기 때문에 저 사회자도 질문을 좀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후보님께 공통 질문인데요. 혹시 가정에서 가장으로서 또 아버지로서 본인의 점수는 몇 점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가사일을 어떤 분야를 도와주고 계시는지 1분씩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자랑 좀 해주십시오. 먼저 김윤주 후보님부터 부탁드립니다. 저는 집에서 점수가 상당히 뭐라고 그럴까요? 한 50점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저는 이제 이 시정을 보기 전에도 마찬가지고 어떤 저는 공사에 있어서 공이 우선입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사에 어떤 약속이 있고 뭔가 하다가도 공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사는 그냥 버립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오다가 보니까 늘 집안에는 너무 좀 잘 못하는 그런 아버지, 그런 남편이었습니다. 지금 정말 미안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뭐가 있는지 어떤 고민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하은우 후보님 1분 부탁드립니다. 네, 참 어려운 질문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기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는데 제가 거짓말하기도 참 곤란하고, 또 사랑하는 저기 아내가 지금 보고 있는 자리에서 제가 또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참 걱정스럽습니다. 저는 제가 점수를 매긴다면 한 70점이나 69점 정도 주겠습니다. 평소에 저를 사랑해 주시고 아껴주시는 부모님께 같이 살고 있는데도, 옆에 우리 삼본에 살고 있는데도 자주 못 갑니다. 제가 삼본에 처음 이사 올 때는 부모님께 효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에 이사를 왔는데 생각보다 이렇게 가까이 있다고 자주 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상당히 죄송스럽고, 우리 사랑하는 아내와 저는 두 딸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말씀드리기 곤란한데 이틀 전부터 우리 집안이 상당히 쑥대밭이 됐습니다. 여기 알고 계시는 모 후보께서 택도 없는 흑색 선전으로 인해 우리 집안이 쑥대밭이 됐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 있었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딸한테 상당히 미안하고 우리 아내한테도 미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 오늘 토론회를 우리 군포시 어린이집 연합회에서 후원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원장님들이 많이 오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즉석에서 생각이 나서 드린 질문입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다음은 순서에 의해서 후보자 상호 토론 두 번째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김윤주 후보님부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질문은 1분이고 답변은 2분입니다. 김윤주 후보님 부탁드립니다. 무슨 어떤 질문? 1분씩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아무거나요? 예, 자유주제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가족에 대한 문제, 전혀 제가 문제 제기한 적 없습니다. 가족의 문제가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긴다는 건 있을 수가 없고요. 문제가 있다면 가장으로서의 오히려 책임감을 느끼고 반성해야 되는 부분이지 남을 탓하면 안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이게 대한민의 도지사 남경필 후보인데 아직 도지사가 되지도 않았는데 그런 협약이 가능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협약을 하시고, 그리고 김연아 스포츠센터를 만드신다고 하셨는데 열린복지원에 복지모를 만든다고 하네 돈은 어디서 구할 겁니까 하니까 대통령한테 석고대죄해서 얻어오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돈은 어디서 구할 건지 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네, 후보님 답변은 2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좋은 질문해 주셔서 제가 먼저 감사드리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시장이 할 일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장은 시에 있는 일들을 바꾸고 좋게 만드는 일은 우리 공직자 800여 공직자들이 상당히 유능합니다. 요즘에 9급 공무원 들어가는 거 보통 어렵지 않습니다. 대학원 이상 졸업해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거기다 맡겨도 부시장님이나 국장들, 과장, 팀장들한테 맡겨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시장이 할 일은 광역정부나 중앙정부에 가서 군포에 필요한 거 유치하고 대기업 찾아가서 군포에 공장 유치해서 군포를 먹여 살릴 수 있는 동력을 찾는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시장이 되면 그 일을 할 겁니다. 지금 첫 번째로 제가 공약을 제안한 대한미 에듀테인먼트나 옐린복지타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2012년에 서울시로부터 군포시에 공문으로 이걸 인수했으면 좋겠다는 공문을 받은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답변하셨는지 시장님이 김인주 후보께서 잘 아실 겁니다. 저는 남경필 후보와 사실은 그것도 협약을 맺었습니다. 저희 시 예산으로 안 되는 거 제가 모르겠습니까? 저는 중앙정부나 도정부의 협조를 받아서 아니면 장기 저리로라도 장기 분할로라도 상한해서 우리 시의 시민들한테 돌려주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걸 자꾸만 문제 삼으셔가지고 사실은 옐린복지원 원장님, 이사장님한테 가서 하은호가 이런 터무니없는 공약을 했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당신은 못하지만 하은호는 할 수 있다고 저한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발 좀 안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후배들한테 용기를 북돋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김윤주 후보님이 보충 질문 1분 하실 수 있습니다. 예. 지난번에 제가 이제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오늘 또 첫 번째 기조연설을 하시면서 저보고 아주 강하게 첫 마디부터 3선 했으니까 4선은 안 된다. 이게 잘라서 그냥 말씀을 하셨는데 4선을 하면 왜 안 되는지 그 설명을 좀 알아들을 수 있게 좀 해주십시오. 네, 후보님 2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보충 질문하고는 동떨어진 문제라 또 질문 하나 더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가 단임으로 된 게 벌써 20년 됐습니다. 왜 단임이 되는지 여러분들 잘 아시죠? 왜 단체장 선거를 3선으로 제한하고 다시 그것도 많다고 해서 연임 2번만 하게 개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겁니다. 우리 시장님, 우리 김윤주 후보 유능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제가 훌륭하지 않고 유능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새로운 변화가 필요합니다. 우리 한국 사회의 문제는 시작할 때보다 물러날 때 문제가 큽니다. 박수 칠 때 물러나라는 영화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김윤주 후보께서 후배들을 위해서 조언하는 자리, 뒤에서 후배들이 더 잘할 수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그동안의 경험을 합치면 군포가 더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이건 네거티브가 아닙니다. 김윤주 후보를 이기려면 이제는 그만하셔야 됩니다라는 할 수 있는 게 전부입니다. 이걸 자꾸만 네거티브라 그러면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냥 가만히 앉아서 있다가 그냥 선거 끝내라는 얘기밖에 더 되겠습니까? 아양으로 봐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이번에는 반대로 하은호 후보님이 질문을 하는 순서입니다. 질문은 1분, 답변은 2분입니다. 제가 차마 이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우리 김윤주 후보께서 현수막을 며칠 전에 바꾸셨습니다. 전과자 얘기를 하십니다. 그 민주당인가요? 지금 당 이름을 제가 잘 몰라서 뭐 새정치 뭐라고 하는데 새정치인지 뭐 이름을 제가 몰라서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 민주당 우리 김윤주 후보의 당에 최고 책임자로 계신 이 의원님께서 사실 3년 몇 개월을 옥에 있다가 나오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프랭카드에 전과자라는 말은 잘 안 썼습니다. 저 벌금 100만 원 낸 거 있습니다. 그게 큰 전과자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거보다 중요한 게 도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후보자님 따님께서 군포시에서 운영하고 위탁하는
모 어린이집과 복지관에 어린이집 원장으로 계시다는 말을 제가 들었는데 그게 맞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예, 김윤주 의원님 답변은 2분입니다. 네, 현수막 며칠 전에 바꾼 거 사실입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바꿨어요. 왜냐하면은 4년 4선은 안 된다. 이렇게 안 되는 이유도 없이 그렇게 써붙여서 상당한 의혹을 자아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표현하는 전과자라는 그 표현은 여러분들 가정에 배달된 공보물에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 얘기한 겁니다. 폭력 전과 있고 위증 전과가 있는 거 사실입니다. 그런데 난 그런 걸 원래 얘기하는 사람이 아닌데 자꾸 4선언 안 된다. 이유도 없이 4선언 안 된다. 이게 나눠 먹기 하는 자리입니까? 시장 자리가? 돌아가면서 하는 자리입니까? 그런데 4선언 안 된다. 다른 사람 해야지 혼자만 하냐 이러는데 아까 말씀하신 법에 돼 있는 것도 3선입니다. 2선이 아니고요. 중간에 저는 한번 쉬었기 때문에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의혹을 풀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매화복지관 어린이집에 원장으로 있는 게 내 막내딸 맞습니다. 막내딸 맞습니다. 맞고 거기에 채용하는 거 우리 가족은 어디도 취직을 못합니까? 얘가 능력이 있어서 서로 데리고 가려고 그러고 있고 다른 데 일하고 있는데 거기에 거기 관장님이 원래 원장을 하셨어요. 원장을 하시다가 관장이 되시면서 와달라고 와서 일해달라고 그 데리고 겁니다. 다른 데 일하고 있는데 난 그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합니다. 네, 하원호 의원님 보충 질문 1분 있습니다. 제가 그 자격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제가 시장이 되면 저는 친인척이나 제 측근들을 시의 관계기관이나 시에 위탁하는 기관에 절대 넣지 않겠습니다. 우리 김윤주 후보께서 정직과 청렴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저라면 안 하지 않았겠냐. 뭐 배나무 밑에서 구두끈 안 맨다는 말이 그런 뜻 아닌가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덧붙여서 그 어린이집에서 제가 알기로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운영상의 문제인데 아동학대가 있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부모님이 지금 이 앞에 계십니다. 이분하고 면담을 하셨다는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 면담 결과를 이틀 전 안양방송 토론에서 여쭤보니까 기억이 잘 안 나시는 것 같다고 하셔서 오늘 직접 오셨기 때문에 그 결과가 어떤지 한번 그리고 무슨 학대가 있었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김윤주 후보님 답변은 2분입니다. 지금 현재 이 면담을 안 했다고 제가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 기억이 안 나신다고 얘기를. 오래돼서 이렇게 이제 기억을 잘 못하고 있을 수는 있는데 지금 얘기하는 어린이집 그 원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고요. 내 기억에는 지금 금정동인가 삼본동에 위스타트인가 드림스타트가 운영하고 있는 거기에서 일어났던 일이라고 내가 기억이 되어지고 있고요.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복잡한 일이 좀 많이 있었고요. 아마 경찰, 검찰 어디 다 이렇게 하셔서 조사도 다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고요. 구체적인 그런 내용을 제가 일일이 기억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동학대가 일단은 내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아닌 걸로 서로 또 이해가 되는 쪽으로 결정이 됐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후보자 상호 토론 두 번째 순서였습니다. 우리 진행위원 이보람 기자께서는 혹시 방청석 질문지가 더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전달 부탁드립니다. 저희 방청석 질문은 사회자인 제가 직권으로 두 후보자에게 방청석 2분씩 질문을 드리도록 질문지를 선정하겠습니다. 먼저 성함을 안 쓰신 질문지는 제외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용이 너무 많고 이 자리에서 다루기가 좀 어려운 문제는 좀 죄송하지만 좀 제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죄송한데 아까 보충 질문은 제가 안 하겠는데요. 지금 와 계신 어머님한테 쓰셨습니다. 시간을 다 쓰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머님한테 기회를 한번 주시면 어떤가 싶어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하는 게 근데 아니고. 그 부분은 지금 너무 어렵습니다. 이 주제가 이 자리에서는 적당하지 않는 것 같고요. 아니 지금 경찰에서 아직도 조사 중이기 때문에 아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별도의 자리를 통해서 얘기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시민들께서 지역적인 문제를 가지고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 아니 어렵기 아동학대가 지역적인 겁니까? 때문에. 아니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우리- 잠시만요. 잠깐만요. 앉아 계세요. 자 아니 한호 후보님께 질문하신 최길성님 손 들어 주십시오. 자 우리 진행 요원께서는 마이크를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예, 토론 잘 듣고 있습니다. 저번에 그 티브로드 생방송할 때도 제가 봤는데요. 하은 후보께서 그 열린복지원 예산 부지 매입비만 1,000억입니다. 근데 국가의 1년 예산이 전국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1년 예산이 약 한 2,8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박근혜 현 대통령한테 무릎 꿇어서 받아온다고 그랬거든요. 국가의 예산이 그렇게 쉽게 무릎 꿇어서 받아올 예산인지, 그리고 이제 그때 질문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답변을 안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인 대안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조남이 어떻게 되신다 그러셨죠? 최길석입니다. 길자 성자. 예. 네. 답변은 길성 선생님 2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뭐 이런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저희 공약이나 그 다니시다 보면 현수막에 남경필 도지사 후보께서 열린복지타운 군포에 돌려주는 공약 붙여놨습니다. 그 열린복지원 부지가 매입하는데 공시지가로 900억입니다. 900억 한 번에 매입하는데 어렵습니다. 도 예산과 중앙정부 예산을 받으면 생각보다 쉽게 할 수 있고요. 제가 실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저 고등학교 동창이 지금 수원시장을 하시는 염태영 시장님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상당히 친합니다. 그 염태영 시장님께서 최근 사석에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야, 친구야, 내가 시에 있는 게 아니라 기재부, 기획재정부에 찾아가서 예산을 좀 더 받고 수원시에 뭔가 일을 하려고 찾아가서 계속 다녔더니 최근에 300억을 더 받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노력을 하면 안 될 게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제가 좀 이해가 덜 되는 부분은요. 지금 그 남경필 후보가 지사가 된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지금 하원 후보께서 계속 아까부터 얘기를 하지만은 4선 16년을 얘기하는데 본인이 그렇게 얘기하는 남경필 후보는 5선 20년이거든요. 그리고 또 서울시장 나오는 그 정몽준 후보는 7선 28년 동안 그 죄송한데 그 방청석 법안을 몇개 질문은 올렸는지 원래 모르겠지만 정해진 것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 부분에 좀 대해서 협조해 주시기 명확히 바랍니다. 해주십시오. 자, 죄송합니다.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제가 답변하면 안 될까요? 아니요, 질문하고 답변 순서 끝났기 때문에 다음 질문으로 죄송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김윤주 후보께 질문하신 조영구님 계신가요? 네, 저기. 자, 1분 질문 시간 드리겠습니다. 그 김윤주 후보님께서 아까 말씀하시기를 금정역 역세권을 개발하는데 백화점도 넣고 극장도 넣고 또 하여간 여러 가지 좋은 걸 다 넣는다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백화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주변에 인구가 약 100만을 바라보고 합니다. 그 가장 가까운 안양에 지금 롯데에서 2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과연 우리 군포에 그런 것을 하려고 하는 기업체가 있겠는가? 그것이 저는 의문이 갑니다.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답변은 2분입니다. 네, 지금 제가 지난번에 재임하고 있을 때 안양에 백화점이 있습니다. 군포 금정역이 안양 군포 의왕 지도를 놓고 보면 가장 중심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안양에 그 복잡한 데는 적합하지가 않고 금정역에 오는 게 사실 맞습니다. 맞고 안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본에 있는 롯데 회사에서 저에게 와서 브리핑을 했고 모형도까지 제 책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렇게 계속 추진을 하다가 제가 떨어져서 전부 다 이게 숲으로 돌아가고 말았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그쪽에는 개발을 할 수밖에 없는 곳이고 정말 시민들이 원하는
다양한 그런 것들이 들어가는 것을 개발하는 쪽으로 제 임기 내에 뭐 완성을 하고 안 하고 이런 걸 떠나서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제가 알기로는요, 안양에 있는 것이 우리 군포, 의왕, 이 과천, 저 서울 쪽도 다 포함이 돼서 인구 100만이라고 하는 숫자를 기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제가 만안구청장 할 때도 여러 번 그 회의도 가고 했지만은 원래 지금 범계의 옆에는 지금 롯데가 들어가 있지만 그 이전에는 LG가 그걸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LG가 교수님 죄송한데 자신이 없어서 저희 방청석은 보충 질문을 안 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사전에 좀 양해 좀 해주시면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간단히 끝날게요. 네네. 그래서 그 100만이라고 하는 기준을 제가 알기는 그런데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지금 롯데가 올 수 있을까? 저는 이제 그거를 좀 의심을 하는 겁니다. 예, 지금 롯데가 온다고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그때 롯데가 안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겠다고 한 것은 전철이 거기가 사거리입니다. 사거리여서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안양은 그냥 이렇게 내려오는 것밖에 없지만 유동인구가 엄청 많고, 그래서 그런 것을 하는 분들이 사전 조사를 다 하고 합니다. 딴 사람이 얘기한 게 아니고 롯데에서 와서 하기로 한 겁니다. 자, 여기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방청석 질문을 하실 분들한테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유인물에도 안내해 드렸듯이 방청석 질문은 1분이고 후보자께서 답변은 2분입니다. 그 시간을 꼭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하은호 후보님께 질문하신 김영균님 마이크 부탁드립니다. 김영균님 어디 계시죠? 예, 김영균 아파트 회장님, 예, 마이크 좀 부탁드립니다. 두 분의 후보자님 건성을 바랍니다. 저는 군포시 아파트 연합회 회장 김영균입니다. 저는 현실적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일기 신도시가 똑같은 아파트 문제가 노후 배관 교체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두 분들이 갖고 계시는 정책이라든지 공약이라든지 구상을 밝혀주시면 고맙겠고, 또 하나는 우리 지금 3번역과 금정역에 사람들이 많이 내리고 하는데 에스컬레이터가 없습니다. 창피해 죽겠어요. 인덕원이라든지 번개라든지 평촌역에는 다 있습니다. 안산선은 3번 신도시가 이루어지면서 같이 만들어진 선입니다. 처음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다 있더라고. 우리만 없어요. 그러면 친구들이 3번에 와가지고 다리 아파서 다시 안 온다 그럽니다. 그래서 늦게 시작하는, 만일 정책이지만 공약이지만은 3번역에서 바로 내려가지고 중심상가 농협까지 바로 연결된다 그러면은 중심상가 많이 사람들 놀러 오고 찾아옵니다. 좀 현실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회장님, 저희가 방청석 질문을 후보자 한 분한테 2분씩 배정을 하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3번째 방청석 질문인데요. 후보자님을 한 분만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하지만. 네, 제가 첫 번째 거는 하원호, 두 번째는 김윤주.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두 가지 했잖아. 제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처음에 배관 문제는 하원호, 그 다음에 에스컬레이터 문제는 김윤주 후보. 그러면 되겠네. 그러면 4번째 질문하실 분 순서가 기회가 없어지는 겁니다. 혹시 두 후보님이 동의를 해주시면 저희가 4번째 질문을 없애고 이 질문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혹시 괜찮으십니까? 괜찮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예, 그러면은 첫 번째 질문은 우리 하은호 후보님한테 질문을 하셨으니까 답변 2분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김영균 회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울러 오늘 군포 아파트 연합회에서 야유회 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또 이거 행사를 후원해 주신다고 해서 모두 참석해 주신 거에 대해서 하여튼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배관 우리 군포시에는 공동주택이 거의 80% 가까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함께 사는 공동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그 층간소음 문제를 갖고 3월 달에 군포 아파트 연합회와 세미나를 개최한 적도 있습니다. 이웃 간에 정이 없어서 많은 문제들이 생깁니다. 우리 아파트 연합회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부분 개인적으로 상당히 찬사를 보내며 존경스럽습니다. 지금 저도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20년이 넘다 보니까 녹물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앞에 있는 우리 도의원 이송거구의 박지영 후보께서 불철주와 저보다 먼저 앞장서서 남경필 도의사 후보께 아파트 배관을 교체하는 데 지원하는 공약을 만들자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역시 남경필 지사 후보께서 당선이 되시면 군포부터 먼저 해결하겠다고 했습니다. 왜? 경기도 전체 배관 문제를 교체하는 데는 엄청나게 많은 예산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남경필 지사 후보께서는 당선이 되면 군포 아파트부터 1순위로 하겠다고 서명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박지영 우리 도의원 후보께 박수 한번 주십시오. 좀 일어나시죠. 아니 제가 같이 하겠습니다. 아파트 지원금 늘리겠습니다. 제가 시장이 되면 1차 연대 50억 정도 늘릴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번째 질문은 그 김윤주 후보님께 3번역 금정역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할 의향이 있으신지 여쭤보셨습니다. 그 에스컬레이터 설치하는 거 오래전부터 진행이 되지고 있고요. 제가 사실은 그 철도청이 당신들 고객인데 고객을 위해서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강하게 얘기를 했는데 아주 철도청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그냥 잘 안 듣습니다. 여러 가지 또 업무도 분장이 많이 돼 있고 그래서 내가 50%를 부담하겠다. 내가 50% 부담할 테니까 이거 해라. 당신들 건데 내가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지만 우리 시민들이 불편한 게 많으니까 내가 50% 부담해 줄 테니까 하자. 이런 상태에 지금 상당히 접근이 되어져서 지금 현재 확정은 안 된 상태입니다만은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저희 그 인터넷 생중계로 그 보고 계시는 네티즌 질문을 받는 순서인데요. 지금 저희 그 요즘에 선거 기간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그 선거 기간에는 게시판에 글을 올리기 위해서는 전부 실명 인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티즌 질문은 아무도 안 왔습니다. 지금 아마 실명 인증하고 질문하기가 뭐가 좀 어려운 봅니다. 그 좀 절차가 복잡한가 봅니다. 그래서 그 네티즌 질문 순서는 생략을 하고 오늘 토론자로 나와주신 그 패널 세 분 중에 혹시 두 후보자께 그 미진한 부분이 혹시 있었으면 추가로 한 분만 딱 추가로 질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세 분 중에 누가? 그럼 홍문기 교수님께서 1분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두 분 토론하시는 거 잘 들었고요. 앞으로 군포 시정 발전이 기대가 됩니다. 그 케네디 대통령 취임식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케네디 대통령이 취임식에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을 했습니다. 국가가 나에게 무엇을 해주길 바라는가를 생각하지 말고 내가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얘기를 해보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취임식을 시작을 합니다. 취임식 선서라든가 취임식 인사를 시작을 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두 후보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부분은 어떤 거냐면요. 군포 시민들이 시장에 어떤 방식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시는지 지금까지는 군포 시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시겠다 이런 말씀들을 주로 하셨는데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부분들은 군포 시민들이 두 분께서 이제 시정을 하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신다면 어떻게 이분들이 군포 시정에 참여를 하도록 하실 것인지 그리고 좀 더 궁극적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시정에 대해서 시민의 참여 활성화 방안을 갖고 계신지 그런 방안이 있으면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거는 순서에 없던 거라서요. 그 아무 분이나 기호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우리 기호 1번 새누리당 하은 후보님부터 답변 부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바라던 질문이라 제가 또 시장이 되면 하고 싶어하는 문제가 이겁니다. 지방자치의 본뜻은 시민들의 의견을 다 들어서 한 분 한 분의 의견을 결집해서 결정하는 게 시장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집이나
고집만으로 자기 멋대로 하는 건 시장의 역할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케네디 대통령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말씀하시다가 말았던 군포역 역전 상가 주변의 상인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시장이 되면 같이 협조를 해서 만들겠습니다. 군포역을 살리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야 되고 이은하의 밤차 노래비라도 만드십시오. 저는 찾았지 않습니까? 이은하의 밤차 노래비를 옆에다 세워서 정기적으로 공연도 하다 보면 조금씩 바뀌는 거지 하루아침에 전부가 다 바뀌길 바라지 마십시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저는 제가 시장이 되면 정기적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통로를 만들겠습니다. 우리 시에만 유일하게 큰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젊은 층들이 많이 가입을 해 있는 산사모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동아리를 통해서 그 온라인을 통해서 의견을 듣고 우리 시정 홈페이지보다 거기가 더 많은 우리 시민들이 참여를 합니다. 그런 거라든지 정기적으로 예를 들자면 중심상가 분수대에 시민들이 참여하는 시장이 참여하는 원래 회의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제가 직접 찾아다니면서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창구를 만들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산사모 대표한테 4년, 6년 전부터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우리 지방자치의 큰 역할이 될 거라고 저는 얘기했고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시민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의견을 듣고 진정성 있는 대화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김인주 후보님 2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은 시민들이 원하는 것을 해주기 위해서 존재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취임하면서 큰 시민, 작은 시, 이게 그냥 구호가 아닙니다. 시정의 중심에는 시민이 있다. 이게 핵심으로 그 말 속에 들어있는 거고요. 제가 취임하면서 바로 만든 것이 시장실 바로 맞은편에 시장 문 열고 나가면 그 문하고 마주칩니다. 시민의 방을 따로 만들어서 시장이 들락날락하면 언제든지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시민의 방입니다. 누구나 와서 거기서 시장 만날 수 있고 거기서 각 부서의 사람들 만나서 애로사항 얘기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은 아예 시장을 만나는 날, 왜냐하면 다른 일정이 있어서 왔다 가도 못 만나니까 만나는 날을 따로 정해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오면은 변호사를 비롯해서 세무, 회계, 막 각종 상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의 장들 다 거기에 와서 얘기하면 다 거기 와서 다 얘기합니다. 만날 수가 있고요. 수시로 각 채널을 통해서 모임에서나 이렇게 집약된 의견을 저에게 늘 보내줍니다. 혹은 이메일을 통해서 편지를 통해서 다양하게 저한테 많은 의견이 오고 있고요. 제가 아는 거 별로 없습니다. 그분들이 주는 좋은 의견 중에서 한꺼번에 다 할 수 없으니까 우선순위를 정해서 채택을 하고 그걸 하는 겁니다. 제가 아는 게 솔직히 뭐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다 좋은 의견도 다 줘요. 대학 교수로부터 아주 말단에 있는 어린 아이들에 이르기까지 그런 의견 주고 있고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정말 언제나 시를 드나들 수 있는 이런 공간으로 시민이 주인이 되게 만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분의 그 답변을 듣다 보니까 제가 2010년 이 자리에서 4년 전에 그 모 시장 후보께서 그 이메일 아이디가 뭐냐라는 기자의 질문에 나는 아이디 다방 자주 간다 이런 답변을 했다라는 사례를 한번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에피소드를 소개한 적이 있는데 최근에 그 네이버 밴드를 통해서 소통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밴드에 가입을 하라는 그 권유 문자를 받고 어떤 분이 나는 악기를 다룰 줄 모르는데 왜 밴드에 가입하라고 하냐 이렇게 그 답변을 한 사례가 있는데 그렇지만 오늘 우리 그 두 후보자께서는 그 SNS라든가 이런 그 시민과의 소통을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참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마무리 발언 순서입니다. 자, 후보자님들께서 지금까지 토론 과정에서 혹시 놓치셨거나
또 부족했다고 생각되는 점을 포함해서 또 군포 시민들에게 왜 내가 이번에 군포시장에 당선돼야 하는지 내용을 포함해서 각각 2분씩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하은호 후보님부터 하겠습니다. 시간은 2분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이제 우리 군포시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시점이 다가왔습니다. 지난 29일 중부일보 여론조사 지지도를 보면 저가 45.1%, 김인주 후보께서 42.5%로 제가 2.6%를 앞선다고 발표했습니다. 제가 3선 시장에게 앞설 수 있는 것은 4선 16년은 정말 안 된다는 시민 여러분들의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합니다. 6월 4일 최선을 다해 시민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사용해 주십시오. 군포의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어야 됩니다. 사람이 바뀌어야 도시가 변합니다. 4선 16년은 정말 안 됩니다. 요즘 상대 후보께서 지지율 열세를 만회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흑색 선전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지켜주십시오. 더는 안 됩니다. 이런 선거판 절대 우리 아이들한테 뭐를 가르쳐 주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소중한 심판을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 작년 3월 17일 군포지역 시민단체 연합회에서 우리 김인주 후보에게는 새정치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불출마를 해야 된다고 발표했습니다. 비서실장 근무 시간에 골프 치고 김연아 조형물 의혹, 둔대 초등학교 술판 사건, 이루 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단 하루도 우리 군포가 편할 날이 있었습니까? 언론에 매번 노출되는 좋은 일은 아니고 나쁜 일만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이번 6.4 지방선거에 준엄한 심판을 해주십시오. 저 하은호가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윤조 후보님 순서입니다. 박수를 좀 자제해 주시고요. 마지막 발언 순서입니다. 시간은 2분입니다. 사실을 얘기하는 것은 흑색 선전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반복해서 아까 토론 중에 이게 아니고 나하고 전혀 관계없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전임 시장이 한 거면은 같은 당에 있는 분인데 그걸 자꾸 얘기하는 거 내가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가 안 가고 저 긴 말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오래 했다고 안 된다고 그러는데 오래 한 게 하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선택해서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민들이 다시 해달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시민들 앞에 대형 버스가 2대가 지금 현재 대기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정말 오랜 경륜을 가지고 노련하게 안전하게 운전하는 버스 기사이고, 한 사람은 사고 경력이 있는 아직 초보 운전수가 운전하는 버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가족 손잡고 나와서 어떤 버스 타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자,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두 후보님 잠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윤주 후보님 잠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후보님 두 분을 잠깐 서달라고 했냐면요, 지금 1시간 반 가까운 시간 동안 이 토론회를 끝까지 방청해 주신 우리 시민 여러분과 또 인터넷 생중계를 통해서 이 토론회를 보고 계시는 군포 시민 여러분에게 정말 감사하다라는 인사를 두 후보자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네 큰 자리도 하여튼, 자, 우리 끝까지 방청해 주신 시민께 감사하다고 인사드리기 바랍니다. 예,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자, 시민 여러분, 오늘 토론회 어떻게 보셨습니까? 잠깐 앉아 계시죠. 정리 발언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
토론에 성실히 임해주신 우리 후보자님과 토론자 여러분, 그리고 끝까지 토론회를 방청해주신 참석자들과 인터넷으로 시청해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토론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하고 건강하게 귀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